안녕하세요 여러분. IT 건설 기초역학 8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 한 문제까지 풀어봤었죠. 우리 3장 평형에 대한 이론을 다 끝내고요. 물론 2차원에 국한돼서 했지만 평형의 내용을 끝내고 예제를 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한 문제 정도 풀어봤습니다. 연습을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연습 문제 네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같이 풀어보면서 계속해서 감을 익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연습 문제 3.3번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평형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그 관심이 되는 그 대상을 분리해내서 자유물체도를 그리죠. 자유물체도를 그리려면 그 분리된 그 대상을 간단하게 그리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 그 다음에 치수, 미지의 하중을 다 표시를 해준 다음에 평형 방정식을 세워주죠. x축 방향으로의 총 힘의 합은 0, y축 방향으로의 총 힘의 합은 0, 그 다음에 모멘트의 총 합은 0. 이 세 가지의 평형 방정식을 세워주고 그리고 연립해서 풀게 되면 우리가 미지의 하중 3개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로 얘기했던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 타입의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숙제는 이미 내줘서 미리 제출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미 아직 숙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과정을 같이 한번 더 하면서 숙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습 문제 3.3번이 되겠어요. 이거 이래.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좀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제가 그림만 가져왔는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한 목수가 6kg의 균일한 판자를 운반하고 있어요. 판의 무게가 몇 킬로요? 6kg이고요. A점이 어깨죠. 그의 어깨에 느껴지는 힘은 얼마인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B점에서 손으로 잡고 있고 손으로 당기고 있는 거죠. 자,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요? 판의 무게중심은 정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지금 1.5, 0.9, 총 길이가 얼마예요? 총 길이가 1.5 더하기 0.6 더하기 0.3을 하면 2.4m가 되죠. 자, 2.4m의 절반이면 1.2m. 결국 한 요 정도죠. 1.2m. 요 지점에 무게중심이 있겠네요. 그러면 요 점에서 무게중심에서 중력이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 중력의 크기는 판자의 무게가 6kg 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무게가 실려 있으면 이 손은 당연히 뒤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밑으로 손으로 저 판자를 잡아 당겨야 되겠죠. 그래야 평형이 유지가 될 것이고요. A점은 받쳐주는 지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유물체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우리가 관심이 되는 대상은 이 판자죠. 판자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일단 정 가운데에서 중력이 작용을 하죠. 판자에 무게가 작용을 합니다. 무게가 6kg 곱하기 9.81 뉴턴이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요 B점에서 손이 누르고 있죠. 지금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라고 하면 B점에서 손이 아랫방향으로 이 판자를 누르고 있습니다.
예, 요 누르는 힘을 BY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A점은 G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G점이라는 것은 어깨인 G점이 A점을 눌러주는 요 힘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AY라는 반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판은 어깨에다가 동일한 크기의 방향만 반대인 힘이 어깨에 작용하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어깨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깨가 판자를 들어 올리는 반력을 구하라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AY를 구하라는 문제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치수까지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예, 여기서 중심까지는 1.2m고 여기에서 무게중심에서 A점까지의 거리는 0.3m, 그리고 A점에서 B점 사이 거리는 0.6m, 그 다음에 0.3m,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 0.6m, 0.3m. BY는 좀 위에다 써주죠. 예, 점이 B점이 되고요. 자, 그럼 자유물체도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린 평형방정식을 써줘야 되는데, 첫 번째 x방향의 총 힘의 합은 0이다라는 것은 지금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써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y방향 총 힘의 합은 0에 대한 식을 써주면 6 곱하기 9.81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y 플러스 ay는 0 이라는 y방향의 평형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변수가 두 개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하나의 식이 나왔고요.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하겠죠. 예. 모멘트에 대한 평형방정식을 세워봅시다. 모멘트에 대한 평형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까요? 기준점은 항상 어디로 잡는 게 좋다고요? 최대한 많은 힘이 교차하는 점을 잡으면 좋다 그랬죠. 지금 AY, BY가 교차하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한 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Y이기 때문에 요 B점을 기준으로 해주면 BY가 사라지기 때문에 AY를 요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MB는 0이라고 해주고 반식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자, B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요 힘 무게는 6 곱하기 9.81 뉴턴에다가 팔 길이가 어떻게 되죠? 팔 길이는 0.3 더하기 0.6 해서 0.9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는 반식의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AY B점을 기준으로 해서 AY라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고요. 힘의 크기는 AY, 팔 길이는 0.6m, BY는 팔 길이가 제로니까 0이 되고요. 은 0이다. 그러면 AY는 우리 바로 계산해 줄 수 있죠. 바로 1차식, 예,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세울 때 그 기준점을 B점으로 잡았더니 바로 A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 없이도 AY 구할 수 있죠. 예. 그러면 AY는 요 1차식을 풀어주면 88.3 뉴턴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당연히 이 방향이고요. 반력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판자가 어깨를 누르는 힘은 아랫방향이게 되겠죠. 그래서 88.3 뉴턴 아랫방향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힘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그냥 88.3 뉴턴이 될 수도 있고요. 방향까지 표시하면 아랫방향이 되겠죠. 누르는 힘이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자유물체도 그리고 평형방정식 세워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이 이 판자를 당기는 힘 BY를 구하라 그러면 요 AY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BY를 구할 수 있죠. 혹은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주면 바로 BY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3번 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3-5번, 3.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예, 문제가 세타는 30도래요. 세타가 30도. 30도인 위치에서 200kg의 엔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엔진의 무게가 200kg이고요. 요구되는 힘 P를 구하라. 이러한 도르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케이블이 C점에 걸려서 B점으로 연결돼서 P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세타가 30도를 유지하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P를 구하라고 합니다. 더 당길 수 있죠. 힘이 이 30도에서 P를 더 키워주면 이 각도는 더 당기면 이게 더 올라가니까 세타는 줄어들게 됐고요. P를 더 줄이면 세타는 커지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세타가 딱 됐을 때 그때 힘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3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P를 구하라는 게 되겠습니다. 예, 자유물체도를 마찬가지로 그려서 평형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세워줘야 될 것은 요 C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C점, 요 고리 있죠? 예, 요 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힘의 평형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P점이에요. 먼저 200kg이 아랫방향으로 중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 크기는 200 곱하기 9.81 뉴턴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어떠한 힘 T가 있고요. 장력. 그 다음에 여기도 걸려 있어요. C점 C에서 B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르래에 이어져서 P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이쪽 당기는 힘은 똑같이 P가 될 것이고요. 예, C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요. 평형 상태에 있으면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T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30도만 알고 있는데 길이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 2m, 2m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요 각도가 같아지고 30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30도를 빼면 두 각의 합은 150도. 그래서 결국 한 각은 75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각이 75도라는 얘기죠. 75도.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을 우리 이렇게 X축, Y축 기본적으로 세우는 축 기준으로 해봅시다. 자, 그래서 평형방정식을 세워주면 지금 한 점에서 모여있기 때문에 모멘트 평형방정식은 세워지지가 않고요. 당연히 0이 되니까요. 모멘트의 총합은 그냥 X방향, Y방향의 평형방정식만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X방향 평형방정식 세우면요. P 잠깐만요. 요 각도는 얼마죠? 요 각도가 자, 이렇게 되니까 30도, 30도. 여기도 30도가 되겠네요. 30도. 요 각도는 몇 도입니까? 더하면 105도.
180도에서 105도를 빼면 180 마이너스 105 하면 75도, 여기도 75도네요. 자, 그러면 요 t라는 p부터 왔네요. 오른쪽 방향 플러스고요. p 코사인 75도가 x 방향이죠. x성분이 됩니다. p라는 힘에. 그 다음에 t는 이쪽 반대 방향, x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고요. t 코사인 30도는 0이다. 왜냐면 얘의 x성분은 없죠. 그리고 y방향 표현 방정식은 먼저 p 사인 75도, 그 다음에 t 다 플러스죠. 플러스 y 방향이라서 사인 30도, 그 다음에 아랫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00에 9.81 뉴턴은 0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지수 p, t고요. 두 개고, 그 다음에 우리 방정식 두 개를 세워서 우리 p와 t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예,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계산에서 나오는 p는 1759 뉴턴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풀기 귀찮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p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을 요 t 방향,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 값이 아닌 다른 미지 값을 기준축으로 삼으면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x축으로 잡고 x'축으로 잡고, 아까 여기니까 x'축으로 잡고, 여기에 수직축을 y'축으로 잡아요. 이렇게 되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 x방향, x' 방향의 총 힘의 합을 구해보면 바로 식 하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 방향이 아니죠. y 방향, y 방향으로 계산해보면 t라는 힘의 y' 성분이 0이기 때문에 t라는 변수는 사라지게 되고 바로 p만 남아서 우리는 바로 요 식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볼까요? 평형방정식을 세워보면 요 사이각은 어떻게 됩니까? t하고 p하고 이루는 각도가 75도인데 지금 y'하고 x' 두 축엔 직각이죠. 그러면 요 사이각은, 요 남아있는 각은 1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라는 힘과 y' 축과 이루는 각도가 15도예요. 그러면 p 플러스 방향이고요. 코사인 15도가 y' 방향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힘이 있죠. 얘의 y' 방향은 각도를 알아야겠네요. 예. 여기가 90도죠. 90도니까 여기 남아있는 각은 60도가 되겠네요. 네, 60도가 되고, 예, y' 축과 이루는 각은 그럼 당연히 여기는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고요. 209.81 곱하기 지금 y'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0이다 라는 식에서 바로 p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죠. 얘를 풀면
위랑 동일한 1759 뉴턴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평형방 정식을 하나만 세울 수도 있고 두 개 세워서 연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좀 더 빨리 풀고 싶으면 이렇게 축을 우리가 늘상적으로 잡는 이 XY 축 말고 다른 축으로 잡아서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습 문제 3.12번입니다. 예. 지금은 캔틸레버 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어떤 고정 지점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리고 외부에서 하중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수평 부재를 우리는 캔틸레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뒤에 5장 가서 이 캔틸레버 보, 정정 단순보, 여러 갤버보 등 여러 보에 대한 수평 부재에 대한 해석을 5장 가서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사용되는 이 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캔틸레버 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세워서 구하는 방법이고, 5장에서 다룰 때 요 부재에 작용하는 전단력 분포와 그리고 휘모멘트 분포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미지력, 지점 발력을 미리 다 구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할 때는 뭐 4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3장에서 배웠던 평형 이론을 이용을 해서 이 구조물의 지점 발력을 다 구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지점 발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500kg의 균일보가 3개의 외력을 받고 있다. 요 힘과 이 모멘트와 이 힘 3개죠. 지점 5에서 발력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보가 여기 벽에 파묻혀 있죠. 이러한 지점 우리는 고정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묻혀 있거나 뭐 용접되어 있거나. 고정 지점 같은 경우는 작용하는 발력이 세 가지라 그랬죠. X 방향 힘, Y 방향 힘, 그 다음에 모멘트. 그 세 가지 발력을 다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유무채도부터 그리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고요. 자, 우리는 보통 고정 지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런 벽으로 표현을 하고, 그냥 저런 보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자유무채도니까. 이 점이 바로 5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점, 이 점이 A점, B점, 이 점이 C점이죠. 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부터 그려보면 1.4kN, B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돌아가네요. 15kN 미터. C점에서는 30도의 각도로 3kN이 작용을 하고 있네요. 3kN이고 이 각도가 30도. 예, 이렇게 외력 다 표시했고요. 아, 치수 1.2m, 1.8m, 1.8m 치수 다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발력을, 미지 발력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름이 왜 안 뜨지? 희한하네요. 이 색깔 바꾸는 게 떴다. 예, 죄송합니다. 예,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발력
요 x방향 발력 우리 5x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y방향 발력 5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 발력 m5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 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 발력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방향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고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부호 가지고 결정하면 되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x방향, y방향, 그다음에 모멘트 세 가지 발력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이러지? 그리고 나서 평형방 정식을 세워볼게요. 이제 자유물체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먼저 x방향 총 힘의 합은 0이라는 평형방 정식을 세워볼게요. x방향의 총 힘의 합은 0이다. 자, 제일 먼저 있는 게 5x가 있죠? 5x.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있는 것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가 있죠. 그래서 방향은 이쪽이죠. 마이너스 x방향입니다. 마이너스 3kN 곱하기 길이는 우리 3kN이 힘이니까 길이는 필요 없고요. 여기 3kN 사인 30도가 되겠죠. 사인 30도. 예. 단위 헷갈리지 않도록 뉴턴 단위로 표현을 해볼게요. 뉴턴 미터 단위로. 그러면 여기 3kN이니까 3000 뉴턴 코사인 사인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죠. 그러면 얘네들의 총합은 0이다. 여기에서 바로 5x 구할 수 있겠네요. 1차 방정식이어서. 그래서 5x는 얼마다? 1500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플러스 1500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유무체도에 그렸던 저 방향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5x는 오른쪽 방향으로 1500 뉴턴이 작용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f y 방향의 총 힘의 합은 0에 대한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요. 자, 발력에서 y 방향 힘은 5y밖에 없죠. 플러스 5y고요. 그 다음에 1.4 우리 뉴턴 단위로 했으니까 1400 뉴턴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멘트는 y방향 힘 없고요. 그 다음에 요 경사진 힘이 y방향 성분이 있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y방향이라서 마이너스 3000 뉴턴의 코사인 30도 혹은 사인 6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은 0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이네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y는 3000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1400 해주면 6100 뉴턴이 나옵니다. 자, 5y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값이 나왔네요. 그러면 자유무체도에 그렸던 요 방향이 맞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방향까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남은 것은 모멘트에 대한 표현 방정식이 되겠죠. 우리 모멘트에 대한 표현 방정식을 구해 보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5x, 5y를 다 구했기 때문에 크게 어느 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구하든 미지수가 m5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5x하고 5y가 안 구해진 상태라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기준점은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요 5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5x, 5y 두 힘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모멘트 평형 방정식에서 두 미지수가 변수에서 사라져 버려요.
오로지 남는 변수는 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표현 방정식을 세워보면요. 5x, 5y 5점 기준이니까 다 모멘트 발생 안 되고, 자, 방향, 플러스 방향 반식이라는 걸 표현해 주고요. 예, 그리고 5x, 5y 0이고, 자, MO가 작용하고 있죠. 반력으로서. 자, MO의 방향을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반시계를 플러스로 봤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MO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MO가 될 거고요. 그 다음 1.4kN이 모멘트 발생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플러스 1400 힘 크기 곱하기 팔 길이 1.2m 뉴턴 미터입니다. 그리고 요 우력 모멘트가 하나 있죠. 이 점에서 이거는 15kNm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고, 우리 뉴턴 미터니까 15,000 뉴턴 미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3kN 있죠. 아, 잠시만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무게를 빠뜨렸네요. 잘못 제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네. 자유물체도에서 빠뜨린 게 외력 중에 문제에서 보의 무게가 500kg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500kg이 무게 중심에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무게 중심은 이 보의 정 가운데 있겠죠. 네. 이 정도에서 적용을 하죠. 얼마요? 500kN, 500 곱하기 9.81 뉴턴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거리는 총 길이가 얼마죠? 그래도 하면 3m, 4.8m의 절반이면 여기 지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2.4m가 되네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예, 제가 계산도 안 하고 답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6100 하나가 빠졌죠. 넣어라. 아이고. 여기서 y방향 표현 방정식에서 뭔가 빠졌죠. 500 곱하기 9.81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러니까 500에 9.81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0 해서 결론적으로 6100 뉴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모멘트 표현 방정식에서도 지금 하다 말았는데 마이너스 MO 그 다음에 1400 곱하기 1.2m 그 다음에 예, 500 곱하기 9.81 방향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팔 길이는 아까 2.4m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요 B점에서 적용하는 우력 반시계니까 플러스 1500 15,000 뉴턴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예, X성분은 5점을 교차하기 때문에 모멘트 발생 안 되고 Y성분만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뭐 방향은 시계 방향이죠. 마이너스 힘의 크기는 3000에 코사인 30도고요. 팔 길이는 전체 길이가 되죠. 4.8m가 되겠습니다. 는 0. 자, 보시다시피 MO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MO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7560 뉴턴 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자,
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제가 가정했던 MO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는 게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다시 답을 쓰면 MO는 7560 뉴턴 미터가 되고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카운터 클락 와이즈 혹은 반시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물체도 그려주고 이렇게 표현방 정식 3개를 구해서 우리 미지, 힘 요 3가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해보죠. 예, 연습 문제 3.19번이에요. 예, 0.05kg의 물체가 요 물체 아까처럼 까먹지 않으려면 무게 표현해 놓고요. 무게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60mm, 60mm 동일하니까 정 가운데 작용을 하겠죠. 여기에 0.05kg 곱하기 9.81 뉴턴의 무게가 작용을 할 겁니다. 예, 그림과 같이 위치에 있을 때 선형 스프링이 10mm 늘어난다고 합니다. 얘가 10mm 신장된다고 하네요. C점에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 C점이 지금 롤러 지점, 요건 핀 지점이고요. 5점은 롤러 지점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인데 C점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구되는 힘 P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P를 눌러주면 맨 처음엔 여기 붙어 있다가 P 힘이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물체가 회전을 해서 C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예, 그 들리도록 요구되는 힘 P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물체들을 그려서 풀 수가 있고요. 그런데 두 문제가 있네요. 하중 효과를 포함하고 B번은 하중을 무시해서 완성하라고 합니다. 자, 요 0.05kg을 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눠서 풀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먼저 0.05가 있을 때 A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유물체도부터 그려보고요. 예, 자유물체도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T자로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는 이 T 요 물체고요. 요 점이 5점, 그 다음에 여기 5점이고요. 요 점이 C점, 요 점이 A점이 되죠. 네. 자, 외력부터 A점에 P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점이 여기 있네요. B점에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어요.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력, 인장력 혹은 압축력이 이 길이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스프링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될 것이고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힘의 크기는 지금 이게 스프링 개수예요. 단위 1m 당기면 1750N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스프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힘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변이에요. 이렇게 직선관계를 나타냅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프링 상수는 요 기울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 힘에 작용하는 힘은 그 늘어나는 길이에다가 스프링 상수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mm 늘어났다고 했죠. 그러면 스프링 상수 1750 뉴턴 미터에다가 곱하기 길이 미터 단위니까 이것도 미터 단위로 바꾸면 0.01m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점에서는 롤러 지점이니까 발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CX가 작용을 하고요. Y 방향으로는 힘 없죠.
반력은 없습니다. 모멘트도 없고요. 자, 5점은 힌지, 핀 지점이니까 이 방향으로, Y 방향으로,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이렇게 반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반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 힘 빠진 거는 뭐가 빠졌어요? 무게가 빠졌죠? 색깔을 다른 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검정색으로 바꾸고 얘를 검정색으로 그려볼게요. 검정색으로 그리고 무게를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그렸던 것처럼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0.05 곱하기 9.81 뉴턴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겠어요. 자, 치수 써줄까요? 다 여기 0.06 미터가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뉴턴 미터 단위로 다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0.06 미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B점까지는 0.04 미터가 되고요. B점과 C점 사이 거리는 마찬가지로 0.04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자유물체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줄 작업은 평형방정식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X방향 힘의 합은 0, Y방향의 힘의 합은 0, 그 다음 모멘트의 힘의 합은 0. 자, 지금 미지수 몇 개예요? OX, OY, CX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평형방정식을 세우면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문제에서는 C점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요 P가 가해지면 요 C점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리면 결국 반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떨어져 버리면 반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X가 0이 될 때 그때 힘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미지수가 하나, 둘, 셋, 4개였네요. P까지 하면 4개였는데 우리는 지금 C점이 들린다고 했으니까 미지수 하나를 없애줄 수가 있었고요. 결국 남아있는 것은 P, OX, OY 3개가 되겠습니다. 요때 P와 OX, OY를 구하면 되겠죠. 평형방정식을 통해서. 그래서 평형방정식 3개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미지수 3개니까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X방향 힘의 합은 0, Y방향 힘의 합은 0. 자, OX는 당연히 얘가 될 것이고, OY는 P하고 얘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얘 P죠. 그래서 P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멘트 평형방정식으로. 나머지 2개의 미지수가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세워주면 얘 8길이 제로 돼서 결국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P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래서 아주 손쉽게 3가지씩 구해서 연립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식 하나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게를 고려를 하면 한 상태 A번을 풀면요. 모멘트 평형방정식 반시계 방향 플러스고요. 어디 기준이죠? 5점 기준으로 돌립니다. 0. 5점 기준으로 해서 돌리면 먼저 P가 있고요. P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P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0.12m. 그 다음에 요 무게 얘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플러스 0.05
9.81 곱하기 팔 길이는 0.06. 그 다음에는 요 힘이 있죠. 요 힘은 시계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고 힘의 크기는 1750 0.0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팔 길이는 0.0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 없죠?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은 0이다 라고 놓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OX, OY 구할 필요도 없이 P는 5.59 뉴턴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B번은 뭐예요? 무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했으니까 요 위의 식에서 뭐만 생략하면 돼요? 무게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니까 얘를 날려주면 되죠. 그럼 식은 훨씬 더 간단해지겠네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P는 5.83 뉴턴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다 계산해봐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표현 방정식이 아닌 하나의 표현 방정식만으로도 이렇게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OX, OY도 한번 다 구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제건 연습 문제건 이때까지 했던 것은 다 동일한 작업이에요. 자유물체도 그리고요. 표현 방정식 세우고 연립해서 풀면 끝입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은 모멘트 표현 방정식을 세울 때 가능하면 많은 미지수들이 한 개 혹은 두 개의 미지수가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표현 방정식을 세우면 아주 쉽게 하나의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팁을 잘 활용하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숙제 나간 거 아시죠? 요 5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제출한 학생이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먼저 푼 학생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분들도 빨리 차근차근 다 풀어서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뭐 요 5문제만 풀지 말고 추가적으로 연습 문제 뒤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좀 풀어가면서 연습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요렇게까지 하면 3장이 끝이 납니다. 3장이 끝이 나고 물론 3차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먼저 뛰어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3차원 평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6가지 표현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요거를 하면 상당히 복잡해 하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3장은 일단 마무리하고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숙제를 하나 더 해줄게요. 이게 아니구나. 자, 보시다시피 제가 원래는 중간고사를 보면 중간고사를 어떤 유형으로 보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유형으로도 보긴 하는데 어디 갔지? 보긴 하는데 토목기사 여러분들 결국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토목기사 자격증을 거의 대부분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해요. 거기서 토목기사 자격증 시험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고요. 실기시험을 통과를 하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인데요. 취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 토목 쪽으로 계속 가서 취업을 하고자 하면 그 회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게 토목기사 자격증과 영어 성적이에요. 학점도 중요하지만요. 그 두 가지를 상당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토목기사 자격증은 웬만하면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토목기사 자격증을 미리 따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미리 뭐 2, 3학년 때 딸 수 있는 건 아니고 4학년 때만 딸 수 있어요. 3학년을 과정을 다 마치고 4학년으로 올라간 학생들한테만 시험을 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학기를 마쳤다라는 그런 증명이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시험을 보게 되는데 먼저 필기 시험부터 보겠죠. 여섯 과목을 봅니다. 여섯 과목이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응용역학, 토질 및 기초역학, 그다음에 측량학, 수리수문학, 환경, 이렇게 6가지 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토목공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IT 건설 기초역학은 그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을 다 배우려면 여러분들은 3과목을 다 마스터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배우는 이 IT 건설 기초역학, 그다음 다음 학기에 배우는 응용역학이라는 제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재료역학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역학, 그 다음 학기에 배워요. 이렇게 3과목을 다 배워야지만 그 한 토목기사 시험에 한 과목을 볼 수 있는데, 그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거기에 지금 정역학에 해당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힘과 모멘트 평형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들을 좀 추려봤어요. 한 20문제를 추려봤는데, 그래서 원래는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요 평형까지 나가고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유형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 유형과 그 다음에 이런 토목기사 기출문제와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토목기사 기출문제가 조금 더 쉬워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토목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미리 감을 좀 잡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20문제 정도 추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0문제를 다 풀 줄 알면 제가 이 중에서 몇 문제를 낸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들 풀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감을 잡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간고사는 안 보지만 이 문제들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아니더라도 숙제로서 나갈 거고요. 어사인먼트 몇 번이죠? 7번이 되나요? 잠시만요. 어사인먼트 7번이 되겠네요. 7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문제를 한번 다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풀이 과정 따로 적을 필요 없고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적어도 되고요. 어쨌든 답만 적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사인먼트 7번의 취지는 뭐냐면 20문제를 다 한 번씩 풀어보라는 거고요. 그래서 토목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힘과 모멘트 평형,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자는 취지고,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출 기한이 끝나면 제가 같이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좀 쉬운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같이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간도 조금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문제 풀어볼게요. 토목기사 이 필기시험의 문제는 아까 6과목 나온다 그랬죠? 각 과목당 30분? 인가 20분으로 알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은 그 정도예요. 한 과목당. 그리고 한 과목당 문제 수는 2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 정도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식이고요. 그러니까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 속도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상당히 좀 당연히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문제들이 나와요. 난이도가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거고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하면 1분 내에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문제만 풀어볼까요? 8번 볼게요. 8번 보면 자, 그림과 같이 연결부에 두 힘, 5톤과 2톤이 작용한다.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두 힘 A, B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A, B 두 힘 구하라는 거예요. 평형 방정식 구하면 되죠. 이 점을 기준으로 평형 방정식이니까 모멘트에 대한 평형은 안 세워질 거고 X 방향, Y 방향으로 평형 방정식 세우면 됩니다. 자, X 방향 평형 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낫겠다. 좀 얇은 걸로 X 방향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 자, 요 B 뭐 FB라고 합시다. 이건 FA라고 하고요. 예. FB 있고요. FA의 X성분 없죠? 그 다음에 예, 2톤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마이너스 2톤 기호는 생략할게요. 2톤에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60도 혹은 사인 30도가 되죠. 사인 30도 합시다. 사인 30도 마이너스 5는 0이 되죠. 그럼 FB는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FB는 자, 사인 30도가 얼마죠? 사인 30도, 30도, 사인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그러면 얘는 1이 되네요. 1 더하기 5 해서 6톤이 되겠네. 자, 이 단위는 톤, 킬로그램, 요 지금 기출문제 보면 단위가 SI 단위가 아니에요. 예, 그것은 기출문제가 한 10년 넘는 20년 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SI 단위를 그 당시엔 안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이렇게 SI 단위가 아닌 과거에 쓰던 킬로그램, 톤 그러한 단위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는 거기에 문제 주어진 그냥 단위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6톤으로 나오고요. 자, Y방향 평형 방정식 세우면 얘 없고 얘 없고 결국 2톤에 대한 것만 있겠네요. 예, FA 플러스 2 여기 방향 안 써줬죠? 그 다음에 2 코사인 30도 이 두 개밖에 없죠? 얘는 0. 그래서 FA는 마이너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곱하기 하면 루트 3 톤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라는 것은 FA는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다 설정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FA는 루트 3톤이고 방향은 아랫방향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방향은 또 고려하지 않고 있네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쉽죠? 우리 예제하고 연습 문제 풀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여러분들 숙제로 맡겨놓고 다음에 2주 뒤에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A, B, C, D점에 작용하는 6개의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네요. 그 힘에 대한 2점의 모멘트 합, 2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평형도 아니고 예, 86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86년도 기출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2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의 총합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호규약은 시계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시계방향 플러스 모멘트의 총합을 구하면 모멘트 시계방향 플러스 2점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구하면 되죠. 그냥 각각의 힘에 대해서 다 구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6개를 먼저 6kg
얘에 대한 팔 길이는 0이죠. 그럼 얘는 발생 안 하고요. 0이고. 그 다음 7kg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플러스 7 곱하기 팔 길이 3m. 그 다음 요 3kg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고요. 3kg에 2m. 자, 5kg 반시계 5kg에 팔 길이 2 더하기 2니까 4m. 그 다음 요 4kg은요. 얘도 반시계로 들어가네요. 마이너스 4kg. 팔 길이 3m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요 3kg 반시계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3kg에 팔 길이는 요 3 더하기 4니까 7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네들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예, 2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1 해주면 21 없어지고 마이너스 26 38kg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시계방향 플러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8kg 미터 얘가 되겠네요. 예, 부호만 잘 고려를 해서 이렇게 값을 잘 구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되게 쉽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중복되는 유형은 제외를 하고 한 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 20문제를 추려봤으니까 한번 익혀보도록 하세요. 이런 것만 다 풀 줄 알면 이 힘과 모멘트에 대한 부분은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 숙제를 내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4장 구조물이죠. 4장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트러스 해석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이와 같이 돼 있는 구조물을 우리는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러스 구조물에 있는 이러한 부재들 있죠. 이러한 부재들에 작용하는 이 부재력을 구하는 작업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는 절전법, 하나는 단면법. 두 가지 방법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그 트러스가 끝나게 되면 이제 프레임 혹은 기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에 대한 부분을 보에 작용하는 그 내력, 힘을 구하는 작업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트러스 이 부분도 기사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4장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9주차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숙제 어사이먼트 6은 지난주에 내줬고 오늘 또 하나 나가요. 7. 제가 중간고사 안 보는 대신에 좀 과제는 좀 많이 낸다고 했죠. 어차피 다 여러분들 연습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 다 한 번씩 풀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